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오늘의 3분 주식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상황, 주요 이슈, 관심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한번 지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국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0.17% 상승, 나스닥 지수가 0.9% 상승을 했습니다. 자, 8일 파월의 이제 공개석상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고용 둔화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그리고 폭 자체가 크지 않은 이런 시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도 그동안 4.5% 수준으로 상당히 낮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점은 분명히 주식시장, 즉 자본시장으로 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현재 월가에서는 내년도 6월 달까지 기준금리가 현 수준보다 인하 가능성을 76% 정도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도 상반기부터 서서히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파월이 예상하는 시점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시장이 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가 수준이 정말 효율적으로 잡혀나가는 것이 확인된다면 파월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CPI를 체크하는 이유는 바로 금리 인하가 언제부터 진행될 것이냐 이것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올해 같이 좀 겪고 계실 텐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들이 좀 많고 그리고 기업들 역시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투자를 전폭적으로 또 늘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어떻게 되죠? 실적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은 그것에 비해서는 어제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 물량이 장 초반에 소폭 들어왔다가 이제 장중에 또 공매도가 또 시장 조성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지수를 확 크게 밀어버렸죠. 자, 국내 증시는 좀 불안한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워낙에 이제 그저께 이제 7% 넘는 코스닥 상승률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굉장히 과열되는 양상들을 좀 잡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이제 어제 이제 급락장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뉴스들이 업로드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이 또 일부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외국인들이 다 나갈 여지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한국 시장이 유입되게끔 이러한 조치를 위해서 저희가 공매도 금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한국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서 중장기 투자자들이 대거 입성하는 이러한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갈륨 흑연에 이어서 중국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드나 라는 부분인데요. 자, 어제 이제 히토류 수출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시간으로 이미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갔고요. 반면에 아직 시간의 상한가를 가지 못한 게 성한, 현대 BNG 스틸 등이 있는데요. 이 두 종목도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한 번씩 이제 크게 치솟곤 하는데 유니온 머티리얼이 만약에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 10% 넘게 VI를 걸리고 또 시작을 하게 된다면 성한과 현대 BNG 스틸을 또 잡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 기업 가치에 따라서 종목들을 좀 평가하게 된다면 저는 국내에서 유일한 히토류는 성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주가 조정이 상당히 크게 좀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성한 종목, 가치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거지 테마주 관점으로 사실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이 잘 움직이긴 하죠.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이전에 지금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쓸 수 있는 전략적인 카드는 뭐 똑같죠. 이제 반도체죠. 그죠?
반도체를 무기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절대로 수출하지 못하게끔 해라. 혹은 최첨단에 이어서 지금 성능이 좋지 않은 반도체라 하더라도 중국 쪽 수출기를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또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이제 피델릭스, 서플러스 글로벌 여기가 이제 대장주죠. 그죠? 그래서 중고 뭐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 그리고 그나마 이제 하나 더 엮어서 보자면 이제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로봇도 나오나 관련 특허가 잇따라 출원된다. 자, 삼성전자가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에서 서비스 음성 언어 처리 등으로 로봇 관련 특허를 확대하고 있다. 자,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로봇 보핏에 대한 원래 출시를 연내에 진행할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한 언론사 보도, 파이낸셜 뉴스였나요? 그쪽에서 뭐 삼성의 이제 고위급 지금 뭐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상 이제 1월 달로 출시가 밀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을 이제 보도를 했었죠. 한종희 이제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1월 달, 12월 달 그 이후에도 뭐 입장이 이렇다 저렇다 지금 이제 뭐 정정 보도를 전혀 내놓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월 달로 이제 많은 무게를 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혹여나 11월, 12월 달 보핏이 출시를 하게 된다면 역시나 로봇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수급들이 확 올라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크게 나왔었고 그에 어제 또 조정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된 것들을 테마 관점, 그러니까 재료 관점에서는 또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은 지속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공유시켜드렸고 그저께도 공유시켜드렸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유엘 로보틱스 탑픽으로 좀 보시되 자 그리고 이제 감속기 부분에 또 해당되는 이렌시스, SPG, SBB테크도 서서히 이제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다. 즉 감속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로봇 대장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오래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감속기가 확 급등해버려요. 그죠? 10에서 20%씩 막 급등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런 대장주들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 추세로 계속 접어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속기가 안 갔다라고 한다면 이렌시스, SPG, SBB테크를 빠르게 캐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 페스티벌 관군제 사전 판매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어쨌든 뭐 10월 24일부터 사전 판매에 들어갔고 온라인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출액도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어제 광군절 이벤트에 따라서 수혜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뭐 코리아나, 마녀공자, 뷰티스킨 뭐 이런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자, 어제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이제 급락장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VI까지 올리는 것들을 약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어제 같은 이제 기회를 줬을 때에는 당연히 매도를 한번 쳤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 기회를 한번 포착해보는 이런 방법으로도 매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직 안 오른 종목이 어쩔 수 없지만 어제처럼 코리아나가 이제 좀 대장주였죠. 코리아나가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저점의 기회가 오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시장이 지금 사실 급등장 이후로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사실 급등장에 오기 이전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 즉 국내 시장에 지금 불안감이 상당히 좀 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회를 줄 때 매도했다가 수익을 한번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질 때 다시 한번 또 매수를 들어가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현재는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전략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본느 클리오까지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 지금 어쨌든 코리아는 대략 끝나는 분위기가 또 연출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또 기회를 한번 포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코리아나만 만년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매매에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꼭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